안녕하세요, 여러분. 넥스트 AR SDK 담당자 올리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AR SDK와 유니티를 사용하여 공간을 인식한 후 그 위에 콘텐츠를 띄우는 AR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R 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타깃, 무엇을 증강시킬 것인가에 해당하는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증강시킬 것인가에 해당하는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앞선 영상들을 떠올려 볼까요? 이미지 트래커의 타깃은 평면 이미지였고 웹에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학습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 트래커의 타깃은 비평면 오브젝트였고 비주얼 슬램툴 랩을 사용하여 학습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QR코드 트래커와 마커 트래커의 타깃은 각각 QR코드와 마커였으며 이 두 트래커는 사전에 타깃 학습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평면을 인식하여 콘텐츠를 증강시키는 인스턴트 트래커 역시 사전에 타깃 학습 파일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 트래커의 타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전에 학습 파일을 생성할까요? 스페이스 트래커의 타깃은 공간이며 맥스스캔 앱을 사용하여 학습 파일을 만듭니다. 맥스스캔 앱을 사용하여 타깃 공간 학습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다가 내장된 iOS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라이다 센서가 장착된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다 센서가 있는 디바이스가 준비되었다면 앱스토어로 진입하여 맥스스캔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맥스스캔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디벨로퍼 사이트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맥스스캔을 실행하면 라이다 모드와 룸 모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 중 어떠한 모드를 선택해 학습 파일을 만들어도 모두 스페이스 트래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벽이 일부 없는 20m by 20m 이내의 타깃 공간이라면 라이다 모드를, 모든 면에 벽이 있는 15m by 15m 이내의 타깃 공간이라면 룸 모드를 사용해주세요. 먼저 라이다 모드에서 학습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스 스캔을 실행한 후 가장 먼저 스캔할 공간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공간 스캔 범위는 작게는 1m by 1m부터 크게는 20m by 20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타겟 공간에 맞게 스캔 범위를 설정한 후 하단에 스캔 버튼을 누릅니다. 인식하고자 하는 타겟 공간이 충분히 학습될 수 있도록 공간을 스캔합니다. 녹색으로 변하는 지점은 학습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타겟 공간을 충분히 스캔하였다면 하단의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필요에 따라 복셀 사이즈, 메쉬 단순화 정도, 라이다 범위를 적절히 설정한 뒤 텍스처 개선 작업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세싱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프리뷰 AR 버튼을 눌러 샘플 콘텐츠를 얹은 뒤 위치, 회전, 크기 값을 조정하고 우측 상단의 프리뷰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간을 스캔하여 공간 인식 및 콘텐츠 증강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좌측 상단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뒤 내보내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공간 맵을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면 업로드를 누릅니다. 업로드된 공간 맵은 디벨로퍼 사이트의 마이 메뉴, 스페이스 트래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공간 맵 학습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음으로 룸 모드를 사용하여 학습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스 스캔을 실행한 뒤 하단의 버튼을 누르고 룸 모드를 선택합니다. 지시에 따라 카메라를 움직인 뒤 스캔이 시작되면 방의 각 면을 천천히 스캔합니다. 하단에 표시되는 3D 모델을 통해 벽이 제대로 생성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이다 모드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복셀 사이즈, 메쉬 단순화 정도, 라이다 범위를 적절히 설정한 뒤 텍스처 개선 작업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세싱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프리뷰 AR 버튼을 눌러 샘플 콘텐츠를 얹은 뒤 위치, 회전, 크기 값을 조정하고 우측 상단의 프리뷰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간을 스캔하여 공간 인식 및 콘텐츠 증강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좌측 상단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뒤 내보내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공간 맵을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면 업로드를 누릅니다. 업로드된 공간 맵은 디벨로퍼 사이트의 마이 메뉴, 스페이스 트래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공간 맵 학습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타깃 공간 학습 파일 생성을 마쳤다면 이제 증강할 콘텐츠를 정할 차례입니다.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진입한 후 앞선 튜토리얼 영상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에셋을 내 에셋에 추가합니다. 이미 원하는 에셋을 계정에 추가해둔 상태라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유니티를 실행하여 새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에셋, 임포트 패키지, 커스텀 패키지를 클릭한 뒤 다운로드된 Next.AR SDK 유니티 패키지를 선택하여 불러옵니다. 만약 AR SDK 6.1.0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여 macOS 환경에서 앱 개발을 하는 경우 Unity 플러그인 for macOS를 함께 다운로드받아 사용해주세요. 이때 본인 PC에 장착된 칩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Next.AR 번들 파일을 Asset, 플러그인즈 하위에 넣어줍니다. 파일, 뉴 씬을 클릭하여 새로운 씬을 생성합니다. 디폴트로 존재하는 메인 카메라를 삭제한 후 Asset, Next.AR, Prefabs로 진입한 뒤 AR 카메라와 스페이스 트래커블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씬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Asset, Next.AR 샘플즈, 스크립트로 진입한 뒤 스페이스 트래커 샘플 스크립트를 빈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추가합니다. 맥스스캔 앱으로 생성하여 웹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공간맵 파일을 에셋, 스트리밍 에셋, Next.AR 하위에 위치시킵니다. 공간맵 파일이 스트리밍 에셋 하위에 있지 않으면 공간 인식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합니다. 파일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였다면 스페이스 트래커블을 선택하여 인스펙터 창을 띄운 뒤 스페이스 트래커블 비헤이비어의 공란에 앱맵 파일의 상위 폴더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입력합니다. 라이다 모드와 룸 모드로 생성된 물리 파일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모드와 상관없이 공간맵 생성 날짜와 시간이 제목으로 된 최상위 폴더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다운로드 받은 물리 파일이 압축 파일이 아닌 일반 폴더 형식인지 확인해주세요. 공간맵이 담긴 폴더 전체를 드래그 앤 드롭한 뒤 로드 버튼을 누르면 게임 뷰와 씬 뷰에 스캔한 공간이 로드됩니다. 스페이스 트래커블에서 공간맵 파일을 로드하면 스페이스 트래커블 하위에 리절트라는 이름의 공간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리절트가 생성되었다면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인스펙터 창을 열고 오클루전 오브젝트 항목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엘리먼트를 추가합니다. 엘리먼트의 공란에는 스페이스 트래커블 하위에 생성된 공간 모델 리절트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입력해줍니다. 하단의 이즈 오클루전 항목을 통해 오클루전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캔한 타깃 공간상에 테이블과 같은 사물이 있고 콘텐츠가 해당 사물에 가려지는 효과를 내고 싶다면 오클루전을 활성화시킵니다. 만약 콘텐츠가 사물에 가려지는 효과를 낼 필요가 없다면 이즈 오클루전을 체크 해제해줍니다. 스페이스 트래커 씬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은 스페이스 트래커 샘플 스크립트에 빈칸 3개를 채우는 일입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인스펙터 창을 띄우면 가이드 뷰, AR 카메라, 그리고 오클루전 매테리얼이라는 3가지 항목이 비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이 채워져야 스페이스 트래커 샘플 스크립트가 정상 작동하므로 각각의 빈칸에 적절한 항목을 채워 넣어줍니다. 가장 먼저 가이드 뷰에 입력할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하이어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 UI, 레거시, 텍스트를 선택하여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에 최초로 나타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의 크기와 위치는 원하는 값으로 조정합니다. 완성된 텍스트를 스페이스 트래커 샘플 스크립트의 가이드 뷰 항목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다음으로 AR 카메라의 빈칸을 채웁니다. 스페이스 트래커 씬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추가했던 AR 카메라를 스페이스 트래커 샘플 스크립트의 AR 카메라 항목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클루전 매테리얼의 빈칸을 채웁니다. 프로젝트 창에 Asset, Next.AR, 오클루전 매테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인스펙터 창의 오클루전 매테리얼 공란에 입력합니다. 3개의 빈칸을 모두 채웠으니 스페이스 트래커 씬 구성이 끝났습니다.
스페이스 트래커 씬을 모두 구성하였다면 이제 공간 맵 위에 증강시킬 콘텐츠를 불러올 차례입니다.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로 진입한 뒤 드롭다운 메뉴에서 My Asset을 선택하고 원하는 에셋을 다운로드한 후 프로젝트에 불러옵니다. 불러온 3D 에셋은 프로젝트 창의 에셋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러온 3D 에셋을 스페이스 트래커블 하위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기즈모를 이용하여 콘텐츠의 위치, 크기,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트래커는 슬램이 작동하는 디바이스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슬램이 없는 웹캠에서는 동작 여부를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앱을 바로 빌드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앱을 빌드하기 위해서는 AR 카메라에 라이선스 키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디벨로퍼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라이선스 매니저 Get SDK 라이선스를 진입하여 트라이얼 라이선스를 발급받습니다. 앱 네임은 자유롭게 입력하되 앱 아이디는 추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입력합니다. 앱 아이디에는 iOS 번들 아이디 또는 안드로이드 패키지 네임을 입력합니다. 라이선스 발급이 완료되면 라이선스 매니저 SDK 라이선스로 진입하여 라이선스 키를 복사한 후 유니티로 돌아와 AR 카메라, 컨피규레이션, 라이선스 키 항목에 복사한 라이선스 키를 붙여넣습니다. 라이선스 키 입력을 완료했다면 패키지 네임을 입력합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 빌드 세팅즈,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후 플레이어 세팅즈, 아더 세팅즈로 진입하여 라이선스를 발급할 때 입력했던 앱 아이디를 패키지 네임 항목에 입력합니다. 라이선스 키와 패키지 네임을 입력했다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빌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상단 메뉴의 유니티, 세팅즈, 프리퍼런시스, 익스터널 툴즈에서 안드로이드 SDK, JDK, NDK 경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파일, 빌드 세팅즈,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뒤 스위치 플랫폼을 클릭합니다. Add Open Scenes를 클릭하여 저장된 씬을 추가하고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뒤 빌드 버튼을 누릅니다. 빌드된 APK 파일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설치한 후 실행하여 공간 인식 및 콘텐츠 증강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맥스트 AR SDK의 스페이스 트래커를 사용하여 타깃 공간을 인식한 후 그 위에 콘텐츠를 증강시키는 AR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페이스 트래커는 오브젝트 트래커로 학습시키기 어려운 큰 오브젝트를 타깃으로 하거나 공간 자체를 타깃으로 하는 AR 앱을 개발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맥스트 AR SDK와 유니티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특정한 타깃 또는 임의의 평면을 인식하고 그 위에 콘텐츠를 증강하는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체험해 보았습니다. 맥스트의 AR 엔진은 마커, QR코드, 임의의 평면, 2D 이미지, 3D 오브젝트, 그리고 공간을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을 마친 뒤에는 사전에 정해둔 콘텐츠를 그 위에 증강시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현실의 무언가를 인식하고 그 위에 콘텐츠를 띄워서 보다 생생하고 풍부하게 현실을 즐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다면 언제든 맥스트 AR SDK를 찾아주세요. 7개의 튜토리얼 영상을 잘 따라와준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맥스트는 여러분이 만들 AR 앱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맥스트 AR SDK 담당자 올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